안녕하세요. 간반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6가지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서로 다른 언론 보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핵심만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같은 당인데 생각이 완전히 갈린 이야기예요. 찬탄 vs 반탄. 한겨레는 이번 전당대회를 찬탄파와 반탄파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찬탄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반탄파는 반대한 사람들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내란 몰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말이 아주 강하고 직설적이죠. 반면 조선일보는 탄핵보다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공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진우 후보는 젊고 강한 보수를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화합과 당열을, 안철수 후보는 색깔 PPT로 지금 상황을 비판하며 혁신을 강조했죠. 조경태, 장동혁 후보도 각자 쇄신과 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신문은 같은 대회를 다뤘지만 한겨레는 내부 갈등과 분열, 조선일보는 변화와 경쟁을 중심으로 다뤘어요. 이제 두 번째, 담요 발언으로 논란이 커진 체포 이슈입니다. 담요로 말아 데려와라 vs 손대면 고소 반응이 정반대였죠. 먼저 한겨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크게 다뤘습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한 걸 비판하며 담요로 둘둘 말아서 끌고 나오면 된다, 강제 집행하라고 말했어요. 한겨레는 또 전 검찰 간부인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발언도 전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영장 집행은 법 앞에 평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겨레는 법대로 강하게 집행하라는 목소리를 전면에 배치했죠. 이번엔 중앙일보 보도를 볼게요. 중앙일보는 정청래 대표의 담요 발언을 짧게 소개하고 대신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더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손대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죠. 중앙일보는 또 체포영장 기한이 7일에 끝나기 때문에 특검팀이 조만간 다시 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차분히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강제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청래와 법조인들의 법 집행이 우선이라는 시선을 중심에 뒀습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윤석열 측의 반발 입장과 경고 메시지에 더 집중했어요. 두 기사 모두 사실은 비슷하게 전하지만 어떤 발언을 부각시키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죠. 세 번째는 안보 이슈. 대북 확성기 철거입니다. 확성기를 거뒀는데 누구는 환영, 누구는 굴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MBC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MBC는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소개하면서 확성기 소음에 시달렸던 접경지 주민들의 반응을 보여줬어요. 밤에 깨지 않고 제대로 잘 수 있다며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통일부 장관이 종교계와 만나 남북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면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TV조선은 확성기 철거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북한의 일방적인 구애, 심리전 포기라는 표현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재설치한 지 1년 만에 스스로 철거하는 걸 굴욕적인 조치처럼 강조했죠. 북한은 아직 확성기를 안 거뒀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군 내부 일부와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도 함께 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MBC는 접경지 주민의 일상 회복과 평화적 제스처에 주목했고, TV조선은 북한 눈치 보기, 국방력 약화로 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확성기 철거, 누군가는 환영으로, 누군가는 굴욕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논란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그것도 보좌관 명의 화면이 포착됐죠. 이 소식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조선일보는 사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AI 국가대표로 발표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발표 당일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 이 의원이 과거에도 같은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국감장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위반, 심지어 내부자 거래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반면 한겨레는 이춘석 의원의 해명과 대응 과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 의원이 차명 거래는 아니며 보좌관폰을 착각해 들고 들어갔다고 해명했고, 정청래 대표의 긴급 진상조사 지시, 그리고 사건 발생 후 단 4시간 만에 자진 탈당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과 당 내부 조사 불가능 상태가 된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내부자 정보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겨레는 해명부터 탈당까지의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상대적으로 절제된 보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교 자금과 대선 자금 의혹입니다. 쇼핑 백속 1억 원 어디로 갔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부터 볼게요.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영장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윤석열 후보를 위해 사용하라고 전달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보도했어요. 이 과정에서 현금 상자 사진, 문자, 다이어리 메모, 입출처 내역까지 다수의 물증이 확보됐다고 전했습니다. 권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도 불법 후원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자금 사용처가 대선 캠프인지 개인인지를 조사 중입니다. 반면은 한겨레는 더 구체적인 진술을 전했어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3월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가 쇼핑백을 직접 건넸고, 권 의원은 큰절을 하고 받아갔다고 특검에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윤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보도했죠. 한겨레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를 잇는 윤핵관의 핵심 연결, 고리일 수 있다는 특검의 의심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일보는 혐의와 증거 중심의 범리적 접근을, 한겨레는 정황 묘사와 내부 진술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듯 보도했어요. 마지막은 검수원복,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의 문제예요. 핵심만 말하면 검찰이 직접 시작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다시 좁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재개정에 착수했고 상위법 취지에 맞게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 검찰 정상화의 첫 단추 같은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즉 넓어진 직접 수사 권한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톤이에요. 경향신문은 배경 설명이 좀 더 자세합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지만 이후 시행령에서 능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공직자나 선거 관련 일부 범죄를 부패 경제로 묶어 사실상 확대됐다고 정리해요. 또 직접 관련성 기준을 넓혀 검찰이 연결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던 부분도 짚습니다. 이번 재개정은 이런 부분을 법 취지대로 다시 좁히는 작업이라는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조선일보는 되돌린다, 바로잡는다는 방향 전환에 초점을 두고 경향신문은 왜 넓어졌는지와 무엇을 어떻게 다시 줄이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예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 얼마나 분리할지와도 연결돼 있어요. 오늘 6가지 이슈를 빠르게 보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시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